어떻게 CPI 보셨나요? 예.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네. 좋게 나왔고 낮게 나왔다는 거죠. 네. 근데 아쉬운 게 4.9가 안 나와서 아쉽지만 그런데 한꺼풀 들여다 보니까 헤드라인은 그런데 코어는 여전히 네. 영어로 스티키하다. 네. 왜 이렇게 스티키했을까 보면은 이제 주택 네. 쪽이 안 좋아. 네. 계속 아직 스티키했다는 게 네. 보여지고요. 주거비는 전월 달에도 YOY 8.1, 이번에도 8.2 오히려 올라갔어요. 아직있죠. 근데 예. 이게 시차가 시차가.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이러는데 예. 그 얘기가 벌써 1년 됐거든요. 예, 생각보다 길다. 예, 네. 1년 되는 시점으로 따지면은 올해 6월 달엔 빠져야 돼요. 아, 빨리 안 빠질 것 같네. 근데 에너지가 빠져서 좋았는데 에너지가 다시 4월 달에 올라가면 아, 이게 뭐야? 그렇네요. 근데 여기까지는 주식 시장이 빠질 이유가 없었는데 네. 그다음에 FOMC 회의록이 나오면서 침체가 일어날 것이다. 완만한 침체가. 네. 예, 침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2년으로 예상한다는 게 생각보다는 좀 구체적으로도 얘기하고 좀 네. 길게 얘기했다.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에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바닥은 칠 수 있는데 올라올 때 드라마틱하게 내려갔다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이 각도는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목표 주가에 있어서는 보수 설정해야 됐다. 그렇게 볼수 동결에 있어요. 대한 논의도 이번에는 좀 있었다고. 네네. 본것 그 같은데요. 동결 얘기가 있었겠죠, 당연히. 네. 예, 이제 그거는 이제 경제가 갑자기 3월달에 네. SV 포트에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 네. 근데 이렇게 넘버가 애매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동결을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5월달에 올리더라도 그게 끝이다라는 생각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끝인데 또 한 가지 헷갈리는 건 금리 인하까지 갈 것이냐. 네. 이거는 또 경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번 올리고 동결하고 그다음에 지금 7월, 9월 달에 금리를 내린다고 한 두세 번에 네. 4.2% 가잖아요. 예. 그게 아닐 수 있다는 네. 것을 지금 넌지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의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눈높이 맞추기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위기가 왔죠, 3월 달에. 네. 누가 위기가 갈까요? 반도체가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네. SVB가 위기, 우리는 반도체 위기였거든요. 예. 반도체 위기는 감산으로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SVB 그거는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금리 인하는 못하고 네. 인상을 멈출 수 있어 요 정도까지만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위기는 봉합하는 액션은 나오겠지만은 그건 시간 벌기이고 근본적으로 수요라든지 경제의 체질에 대한 리커버리의 속도에 대해서는 안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식시장 눈높이에 대해서도 반도체 주식도 바닥은 쳤지만은 모든 거에서 반도체를 사는 모든 사람이 극심한 눈치 작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눈치 작전은 올 말까지는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못하면 투자가들이 나쁘게 생각하면 이 뭐야 감산했다 갔다 감산해서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감산 효과 없으면 감산 또 하겠죠. 그럼 다시 뭐 증산하나요? 그렇지 네. 않죠? 네. 금리 인하는 안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멈추면은 다시 금리 인상을 또 하나요? 이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더 극단적인 액션이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감산했고 금리 인상을 멈추면은 일단 거기서 멈추고 시간 벌기로 간다고 보시는 게 네. 맞을 것 같고요. 주식 시장에서 왔다리 갔다리 지그재그하는 건 눈치 작전의 형태일 뿐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왔다리 갔다리라고 저렇게 써주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오늘 내일 다르고 지그재그. 예. 네. 아주 고전적인 그런. 지그재그가 더 좋았나요? 아니요. 좋습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 직관적으로 딱 예. 영어는 와닿습니다. 백앤포스인데 백앤포스는 굉장히 멋있어 그렇습니다. 보이고 왔다리 예, 갔다 하는 예. 이상한 네. 느낌. 그래서 눈치 잡죠. 네, 한 하루 이틀 전에는 미국에서 4월에 주식을 팔고 네. 떠나야 된다. 네. 셀인 메이가 아니라 네. 좀 더 일찍 팔아야 된다라는 조금 부정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의견도 좀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많이 보시는지? 오른 종목을 팔고 안 오른 종목이나 정책, 캐펙스 드리븐 된 거는 사야죠. 무슨 네. 얘기냐면 많이 오른 종목은 뭐 여기서 뭐 또 어저께 많이 나온 그런 종목, 네. S 시리즈는 논외로 하고 네. 어떤 건지 아시겠고요. 네. 캐펙스라는 것은 이게 소비자 심리가 빨리 동화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은 정책 관련되는 투자를 하거든요. 네. 뭐 전력, 전선, 네. 그렇죠? 중국의 네. 부양 네. 관련되는 거. 그런 거는 경기 침체가 아주 세게 안 나오면은 2차 전지하는 소재주, 많이 안 오른 소재주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슨 LS라든지 두산 네. 중공업이라든지 하다못해 OCI라든지 이런 것들은 꾸준히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네. 캐펙스하고 M&A 개념 아, 예. 이런 개념은 각각의 유니크한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저점 매수에 들어갈 수 있고 흔히 얘기하는 아주 흥분한 FOMO, Fear of Missing 네. Out 예. 요걸 되는 개념들은 조금 조심할 시기가 한 달, 두 달 정도 갈 수 네. 있다고 보여지고 반도체는 바닥은 쳤는데 이제 올라가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거나 목표 주가는 낮춰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섹터별로도 있지만 네. 뭐 이제 지수 자체로 네. 보면은
특히 코스피 이게 네. 2,500을 그동안 몇 번 못 오르다가 네네. 드디어 올랐고 갔는데, 예. 또 사실은 2월 달에 이게 정점이기도 하는데 미국은 아직 거기까지 못 갔는데 우리는 딱 그렇죠. 오른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2,500 이제 여기서 안착이 될런지 거기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는 멈추거나 약간 빠지거나 이게 4월 달은 그럴 거고 네. 5월 달에는 반도체는 네. 5월 달에는 현물 가격이 움직이거나 네. 4월, 5월 한 달 예, 사이에 예. 4월 말에 삼성전자 어떤 포지션 정확히 클리어해 주냐에 네. 따라서 방향을 빨리 올릴지 아니면 옆으로 길지가 결정될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간 정도에서 약간 5% 업사이드가 있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개별 그 캐펙스 드리븐된 네. 우리 그 중장비 약간 구경제약 비슷하지만은 2차 전지 관련되는 네. 소재 이런 주식들이 올라갈 여지가 있고 근데 흔히 많이 흥분했던 주식들은 빠질 것이고 네. 이렇게 따지면은 전체적으로는 많이 빠지면 2,450 네. 2,400 초반? 2,400, 2,450이 바닥일 것 같고요. 예, 예. 그 이상 안 빠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올라가는 거는 역시 2,650 이상 가는 건 좀 무리다. 단기적으로 언제까지? 6월 초까지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한 2개월 본다면 2,450, 2,400 초반에서 2,650 정도의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00을 한번 왔으니까 다시는 안 내려가는 그런 기대까지는 하기는 어렵다. 한번 밀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종목별로 차이가 확실히 있을 겁니다. 네, 종목 분위기가 차이가 많이 있다. 예, 많이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세 상승은 뭐 기대하기 어려운 장이라는 네. 건 전반적으로 네. 의견을 좀 함께 하시는 것 저는 이제 같은데요. 네. 이런 마지막으로 이런 코멘트를 드리겠는데요. 그 이제는 아까 그 FOMC가 뭐라 하냐면 샬로우한 낮은 침체 정도로 온잖아요. 네. 만약 그게 되면은 금리 인상은 네. 멈추더라도 인하는 안 하고 네. 한 가을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도의 그림을 보고 가을 겨울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내년에 리커버리가 온다고 네, 보기 예. 때문에. 근데 9월까지는 그 눈치 작전을 보니까 쉘로우한가 아니면 혹시나 디프한가 이거를 네. 보면서 지수가 빨리 올라가지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침반은 정해졌다라고 봐요. 네. 나침반이 뭐냐면 우리가 나침반 어디 올라가서 딱 치면 어떻게 되죠? 방향을 가리키는데 네. 잠깐 한 10초 딴 데보다 보면 방향 분명히 가리키는데 그 10초 동안은 어떻게 되죠? 또 1분 동안 예, 방향이 흔들린다 가리키- 이거죠. 많이 예, 흔들리죠. 예. 근데 그 흔들리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흥분하지 않고 FOM 주식 사지 말고 철저하게 숫자라든지 미래 비전을 보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다 보기 때문에 네. 저는 가을까지 버티다가 겨울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제가 상중 하중이었는데 2,400 기준으로 네, 상중, 하중.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예.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예, 요건데 하중 하에 중간 내려갔다고 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약간 나침판의 흔들림 정도 불과하고 네. 올 말 내년도를 본다면 아마 2,500을 바텀으로 해서 한 2,700, 800을 바라보는 흐름으로 올 겨울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갖는데 현재로서는 2,400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2,600 중반 요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시소가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요즘 코멘트들을 보면 특히 네. 미국 시장은 사실 주식이 잘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전저점, 전저점이면 한참 아래잖아요. 네, 뭐 그렇죠. 그런 점을 다시 테스트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들 하는데 우리 전저점은 뭐 2,200인가요? 200 밑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그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변한 이유는 어떤 점에서 좀 개선이 된 그러니까 이 건가요? 많은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 네. 은행 시스템 리스크가 시스템 네. 리스크가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네. 은행의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면은 2,300, 20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의 기업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시리즈 포함해서 여기서 2, 30 빠졌다 가정하자고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분기에 삼성전자는 한 2,000원 적자 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번에 흑자 났지만 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아까 네. 2차 전지적 우리나라가 1등이니까 네. 반도체는 또 감산하거든요. 네. 그러면 액션에서 리액션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이 바뀌게 돼요. 네. 그게 3월 달보다는 6월 달, 6월 달보다는 9월 달 갈수록 그 효과가 나중에 내년에 나타나는 걸 네.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저점을 2,200까지 가기에는 아마 그런 반발 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좀 특이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300 이하는 안 갈 것으로 저는 네. 느끼고 그러니까 전에보다는 좀 불확실성이라는 면에서는 확실히 좀 좋아졌다. 좋아진 겁니다. 네. 예,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서 속도 조절 있는 거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하단이 높아진, 네, 하단 높아진. 네,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네. 높아진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장에서 좀 흔하게 네. 하는 얘기가 순환매인데 특정 섹터 중심으로 좀 지수를 끌어올렸다면 네. 순환매 측면에서도 시장이 좀 돌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순환은 생각하세요? 거의 다 돈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거의 다 돌았어요. 철저하게 아주 네. 세밀하게 접근 안 하면 5%더 이상 먹기가 만만치 않아요. 네. 반도체가 캐펙스 중심되는 몇 가지 그런 정보 아닌 것은 유일하게 조금 소외됐던 것이 중국발
소비 관련되는 우리 흔히 리오프닝, 네. 저기 산업재 말고 네. 이런 쪽인데 그거는 데이터가 중국 사람들 오고 가는 그 항공 노선도 그렇고 이런 것이 눈에 보이려면은 3월달까지 안 보였거든요. 네. 그게 아마 넘버가 빠르면 5월달에 하면은 5월 말에서 6월달에 그런 넘버가 나올 거기 때문에 네. 5월 말 6월달에 중국발 리오프닝에 대한 소비 재수가 나중에 힘을 한번 좀 치고 늘어졌는데 네. 그 가능성이 있지요. 근데 거기에 뭐 그거는 확인이 된 돼야 다음이나 되는. 된다. 그거까지는 네. 지금 한 달 정도 기회였거든요. 네. 그럼 한 달 사이에서는 순환매가 빨리 돌 게 뭐 있을까요? 2차 전지가 약간 흔들거리면서 바이오주가 바톤을 받았는데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가다가 또 한 달 정도 쉴 수 있게 그거 여지를 가져서 아까 2,520이 약간 밀렸다가 올라가더니 2,600 요 정도에서 일단 한참 제약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있습니다. 순환매의 그런 과정은 아닐 수도 있다. 순환매는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90%. 끝나가고 있다. 철저하게 넘버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귀한 말씀 주셨고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